안녕하십니까. 황태준TV의 김현광입니다. 오늘은 월간조선의 신승민 기자님 모시고 노후 100세 시대의 건강과 재테크 이 두 가지인데 예. 월간조선에서 이거 노후 생활 100세 시대를 대표 노후 생활 완전 정복을 해서 하는데 저희가 두 파트로 잘라서 얘기를 좀 할까요? 첫째는 이제 건강입니다. 100세 시대의 건강. 우리가 약장사들 얘기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날마다 오는 약장수가 아니고 우리 신 기자님이 지금 이제 만 28살인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별책 부록 진행을 다 담당했고 특히 여기 나오시는 분들 이야기들 의사들 또 암 전문가 이런 걸 했는데 우리가 흔히 방송에서 하는 거 말고 우리 이거 책을 만드셨으니까 우리 지금 50대 이상 우리 애청자분들이 많으신데 그 사람들에게 자 15분 동안 돈 안 들이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거 한 10가지 정도 안쪽에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뭐가 있을까요? 건강 지키는 첫 번째. 첫 번째는 이제 양치질입니다. 치아 건강이 가장 또 중요하죠. 그럼요. 네, 양치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이제 아침, 점심, 저녁 먹고 난 뒤에 이렇게 하라고 이제 말들을 하는데 2번을 더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상 아침에 바로 일어나서 먼저 닦고 그리고 잠자기 전에 한 번 더 닦아야 된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닦아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이제 아침에 이제 이를 안 닦고 이렇게 가글만 하고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은 입속의 병균이 위로 들어가서 위암의 또 발생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와, 그건 진짜 들어본 것 중에 좋은 충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아버님 세대들 보면은 그 60세 이상 지나가지고 그 건강을 가장 좌우되는 건 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가 튼튼하지 않으면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없고 영양 섭취도 잘 안 되고. 자, 두 번째 이러나자마자 이를 닦는 게 입속 세균들을 제거해주고 위암 발생을 뚝 떨어뜨린다. 네, 맞습니다. 진짜 좋은 어드바이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또 치아 건강 관리로는 이제 껌은 좀 피하고. 껌은 피해라. 예, 껌은 피하고 음식은 좀 살살 씹어서 먹어라. 그래서 그러면 딱딱한 음식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건 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자주 씹는 것도 좋긴 한데 살살 씹는 것. 이게 또 강하게 씹을수록 또 치주 질환이나 치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많이 씹는 게 좋다 그러는데 그건 젊은 사람들 얘기인 거고 60 넘어가시고 하는 분들은 부드러운 음식을 살살 씹어서 먹어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제 하나가 또 임플란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격도 문제고 어떻게 치료 받아야 되나 이거 고민이긴 한데 여기 이제 제가 인터뷰했던 의사님 말씀 들어보면은 재료보다는 의사를 골라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좋은 재료를 이제 비싼 돈을 들여서 쓰기보다는 그 임플란트를 제대로 이식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의사를 고르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건 의사 친구들 이야기인데 특히 이 같은 거는 진짜 인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해야지. 제 친구는 치과 의사를 지금 한 30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임플란트는 안 해요. 이 친구 신념은 아무리 비실비실한 이라도 이거를 그냥 쓰도록 하는 게 낫. 떼우고 조금 보초를 해서 쓰는 게 낫지. 임플란트가 우리가 갖는 환상이 이렇게 광고에 보면은 기계적으로 착착착착 씹어지고 그러는데 이게 무너지기도 쉽고 이 뼈가 약하면 부작용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 더 할 수 있는 거는 자꾸 큰 병원 가잖아요. 근데 사실 큰 병원 가지 말고 동네에 자기 주치의를 두는 게 좋습니다. 그건 의사들이 하는 얘기. 그러니까 가서 동네에서 가서 독감이 걸려도 가고 암이 걸려도 그 사람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치료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상의하는 거죠. 그건 진짜 좋은 어드바이스. 좋은 의사를 만나라.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눈 건강입니다. 이제 백내장, 녹내장, 황반 변성 이런 걸로 인해서 심각하면 실명 위기까지도 오는데 이런 것들을 좀 차단을 하려면은 스마트폰 화면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 여기서 이제 반사돼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있죠. 그 광선을 좀 덜 쬐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는 차단 필름이 있습니다. 그걸 또 필수적으로 부착을 하시고 저녁에 모니터를 볼 때는 조도를 맞춰가지고 이제 주변이 어두우면은 조금 밝기를 조절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눈 건강을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요즘 나이 든 분들이 50대 이상이 TV 리모컨 던져버리고 유튜브를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을 하실 때는 약간 필름 꼭
좋은 걸로 해서 네네. 조도도 맞추고. 예. 네. 이제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그럼 운동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뭐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느냐, 연령대가 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많이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뭐 보통 의사들은 네. 이런 얘기 네네. 하잖아요. 뭐 하루에 30분씩 예. 한 번에 30분씩 일주일에 3번 정도면 좋다 그러는데 그거보다 더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운동 효과를 뭐 보려면. 이제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일주일에 5번 그리고 2시간 이상, 한두 시간 이상씩 좀 강렬하게 운동을 하는 게 이제 몸에 좋다고 합니다. 만약 그런 시간이 없으면은 주말이나 따로 시간을 내서 몰아서 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산 만약에 한 뭐 서너 시간짜리 그 긴 코스를 한다든지 하는 게 예. 짤막짤막 하루에 2, 30분씩 계속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만큼의 또 효과를 또 보장을 해줄 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식사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음식을 섭취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소금을 줄여야 되겠죠. 소금. 예. 그래요. 소금이 이제 아무래도 많이 먹게 되면은 이제 혈관에 또 이제 부담을 주기도 하고 또 성인병도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금을 줄여야 되는데 소금을 줄이려면은 뭐 익히 들어보셨겠지만 국물을 조금 적게 먹는 그래요. 그런 문화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또 탕이나 국이나 찌개나 이런 국물 문화가 음식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줄여 가지고 먹는 게 좋다. 예. 이게 저도 이제 집에서 이제 음식 같은 거 해보고 하면은 겁이 나서 소금을 못 넣겠어요. 아, 이게 예. 예를 들어서 뭐 미역국을 끓이든 뭐를 끓이든지 뭐 고음국을 끓이든지 우리 입맛에 짭짤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뭐 간이 맞다 짭짤한 정도가 되면은 소금을 듬뿍 넣어야 돼, 듬뿍. 네, 숟가락으로 맞습니다. 듬뿍 넣어야 예. 되는데 소금이 제일 몸에 나트륨이라는 게 하루에 뭐 2000mg 안으로 섭취를 하는데 숟가락으로 이게 이렇게 넣을 수가 없는.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하면은 예. 맛있는 음식을 해 먹기가 어려요. 그리고 네. 우리 황태순 대표 같은 분들은 설렁탕 같은 거 할 때도 소금을 안 넣으시더라고. 그러니까 무염으로 먹는다고 해도 같이 먹는 깍두기, 김치, 소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하고 우리 한국 음식 중에 정말 제일 안 좋은 게 뭐 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국 네. 먹지 말아야 돼. 네. 가급적이면 국을 좀 줄이는 국을 게 줄이는. 네. 네. 이게 진짜 좋은 어드바이스인 것 같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채식이 몸에 좋다고 하는데 채식보다는 소식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식을 뭐 완전 채식을 하는 분도 있고 뭐 그건 성향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채식을 많이 하게 되면 이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성분이 파괴가 된다고 합니다. 아니, 결핍이 된다고 합니다. 결핍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항산화 물질을 형성하기가 어렵게 된다고 합니다. 항산화 물질이라는 거는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활성산소들을 제거해주는 물질인데요. 네, 그 물질이 만약에 형성이 잘 안 되면은 노화 방지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 제일 앞머리에 나와 있는 그 노화 방지 그 클리닉 하시는 권영욱 박사는 딱 음식 먹는 거 관련해 갖고 우리 노령층에게 딱 한마디 해야 돼. 삼겹살 그만 먹어라. 네, 맞습니다. 기름기 있는 음식을 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고기를 먹는다면은 단백질이 많은 소고기, 살코기 위주로 예. 먹고 네. 삼겹살은 조금만 드십시오. 워낙 뭐 네. 입에 달달하게 달라붙으니까 하는데 네네. 삼겹살은 좋은 음식이 아니고 네. 삼겹살하고 또 뭐 소주 먹고 이래가지고는 뭐 건강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오리고기도 몸에 좋다. 오리 기름은 뭐 불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에 좋다 이런 말들도 하는데 역시 오리도 많이 먹으면 좋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네. 건강에 대한 잘못된 상식인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나이 드실수록 소고기나 이런 질 좋은 고기들을 예. 삶아서 먹는 게 제일 좋고 네, 그렇습니다. 불에 태워 먹는 게 안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삶아 먹는다고 해도 뭐 삼겹살 수육 같은 경우는 이미 지방이 붙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지방이 적은 고기들을 많이 섭취를 하는 게 좋다. 네. 전 세계 삼겹살 소비량의 25%를 대한민국 사람이 먹는데.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식으로 구우면 이제 베이컨 이런 게 되는 건데. 네. 미국에서는 베이컨을 좀 줄이고 있다고. 베이컨 잘 안 먹어요. 권영 박사가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만성 통증.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뭐 여기저기 쑤시고 결리고 특히나 뭐 현대인들은 거북목 증후군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어깨, 목, 허리 뭐 다양한 곳에서 이제 통증을 느끼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인터뷰를 했던 이성민 원장이라는 분이 이제 방책을 내놓았습니다. 그게 이제 공과 원통입니다.
집에서 여기 이제 그림 들어가 있겠죠.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네. 공간 사진- 원통은 어떤 운동을 하는? 네, 공은 이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탱탱볼이라고 합니다. 이게 조금 탄력이 있고 좀 작고 그래서 좀 부드러운 이 공이 있는데 이 공을 발에다 대고 문지르거나 또는- 발을 문지고 발바닥 좀 이제 굴려보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허리가 아프면 허리 부근에 또는 엉덩이 또 목 부근에 이런 곳에다가 누워서 공을 대고 문지르는 그 10분 정도 문지르는 그런 활동을 하면은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원통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간단히 생각하시면 이제 밀대 그러니까 홍두깨 같은 거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부드러운 예. 홍두깨나 이제 네네. 공으로 된 거. 네네. 뭐 나무로 된 홍두깨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밟고 뭐 예를 들어서 설거지 하실 때 뭐 밟고 이렇게 하신다든지 또는 그것도 발목에다 대고 이제 발을 들어서 탁탁 이렇게 내려치면은 이 발 뒤꿈치, 이 발목 부위의 그 신경 근육들을 이렇게 풀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통증 완화에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제일 또 뭐 많은 게 이제 그 뇌혈관 질환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또 뭐 어떤 뭐 좋은 거 있습니까?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뭐 뇌졸중, 뇌출혈도 있고 또 혈관성 치매도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소금을 또 줄이고 소금을 줄이고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뭐 더 이제 나아가자면은 뭐 암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암이야 뭐 이제 네. 그 국민건강보험에서도 뭐 해주고 하니까. 네네. 그건 뭐 조기 검진 해서 대처해야 되겠죠. 조기 검진이 이제 제일 중요하고 또 뭐 민간요법 가끔 쓰지 않습니까? 뭐 약초라든지 특정 약물이라든지 거기에 너무 의존을 하면 안 된다. 조금 재발 위험이 없게 위해서라도 빨리 수술을 하는 게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기 검진을 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뭐 이건 뭐 서양 의학에서 뭐 좀 확증된 거지만은 예. 간이나 장기들에서는 그 약초라든지 약 성분이 어떤 형태로 들어오든지 간에 그거는 그 간에서 또 걸러내야 되잖아요. 콩팥이나 뭐 그렇습니다. 네. 하기 때문에 약은 그 의사 처방에 따라서 정확한 것만 먹어야지 뭐가 좋다더라라는 얘기 쫓아다니면은 장기들 또 뭐 암 걸린 이런 장기들에는 네. 그게 독소가 되는 게 많죠. 제가 그 간암 이제 전문가한테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간에 이제 뭐 제가 약초를 이제 밝히긴 좀 어려운데 특정 약초가 있습니다. 있죠. 뭐 많죠. 무슨 쑥 뭐 이런 게 있는데 어. 그게 이제 뭐 다려 먹으면 이제 뭐 간 뭐 수치를 낮춰준다 뭐 이런 제가 얘기를 들어서 민간요법 얼마나 많아요. 말을 이제 말씀드리니까 그걸 지나치게 다려 먹으면은 독성 간염이 올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안 좋다.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우리 지금 뭐 종편이나 뭐 이런데 뭐 자연에서 한다 나오고 하면 뭐 다 뭐 약초 뭐 하고 하면서 그 효과가 1번이 다 항암 효과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항암 효과는 항암제를 맞고 의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맞는 것이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저 건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의사를 만나고 예. 자기 주치의를 두는 거. 네, 그리고 그 의사하고 상의를 해야지. 지금 뭐 우리가 지금 뭐 조선 봉건 시대도 아닌데 말이야 뭐 쑥 따려가지고 간암을 치료한다는 게 네. 말이 되나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드릴 말씀이 고령자 분들이나 어르신 분들이나 또는 비만한 사람들은 이제 무릎 건강이 또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럼요. 네, 그 관절을 이제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단을 오르내리는 거 이게 이제 뭐 그 전신 건강에도 좋고 그렇게 말들을 했는데 제가 그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계단을 오를 때는 무릎 상태를 보고 올라야지 무릎 아무나 올라가서 네. 그렇죠. 네. 하루에도 뭐 몇십 번씩 올라가는 뭐 사람들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무릎에 충격을 줘가지고 뭐 관절염이 온다든지 아이, 그럼요. 연골이 빨리 닳는다든지 그런 또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특히 어르신 분들 또는 비만한 분들 이런 분들은 무릎 상태를 좀 더 검진을 한 다음에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수영을 하는 게 좋다. 그러면 이게 저 의사하고 상의해가지고 운동도 적절하게 해야지. 사람이 나이 들면 신 기자님 예. 제일 나타나는 게 걸음걸이에요. 예. 80 넘어서 씩씩하게 걷는 분 없고 70 되면 무릎 관절 다 쑤시고 뭐 어깨 관절 아프고 그런 건데 운동도 그 의사하고 좀 상의를 해가지고 좋은 의사를 만나가지고 뭐 걷는 게 좋을 건지
그리고 70 넘고 이러시면 등산 같은 거 가시면 안 돼요. 사실 그것도 또 위험한 부분이 위험하기도 합니다. 하고 네. 그 뭐 저 계단 오르는 게 좋다고 그냥 뭐 80 남불이 그 올라갔다가 그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뭐 이 한 에피소드를 또 들려줬는데요. 이제 무릎이 굉장히 무릎 질환이 있는 분들을 뭐 외국에서 이제 추적 조사를 한 결과 건물주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세를 주고 위층에 이제 자기 사무실이 있어서 매일 계단을 오르내리기 때문에 무릎에 이제 손상이 가가지고 무릎 질환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움직이고 높은데 오르락거리면 무릎에 좋을 것 같지만 그것도 잘못된 건강 상식이네요. 그죠? 네, 먼저 내 무릎이 뒤틀려 있는지, 뭐 떠 있는지, 연골은 얼마나 닳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미리 판독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하여튼 뭐 그 외에 우리 저 신승민 기자가 압축 요약 정리한 재밌는 정보들은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한번 가지시 요 월간조선 6월호에서 별책부로 보시면 이제 집에 상비해 두시면은 아주 상당히 좋을 것 같네요. 아까 예, 말씀하신 맞습니다. 것들도 우리의 기존 잘못된 건강 상식들을 다 보정해 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